음악, 영화, 퀴즈 등 다양한 산업에서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K 콘텐츠도 타격을 피할 수가 없었다. 현재 K 콘텐츠 관련 산업을 점검해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돌파구는 무엇일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다. 네, 방탄소년단에 힘입어서 대중문화 산업이 6조 원대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이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기생충,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컴백, 이 K 콘텐츠가 막 올라왔을 때였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됐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좀 그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창 더 방탄소년단 효과를 봐야 할 때 이 코로나19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우리 많은 가수들, 아이돌들이 일본에도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항공길들이 참 많이 막혔는데 K 콘텐츠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 점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BTS 등등 이제 K-팝, 이제 K 콘텐츠가 이제 절정기에 이제 테이크업 정말 비상하는 이륙하는 단계에 와 있어서 급속하게 상승기에 하늘길이 끊겼다는 게, 즉 항공 산업 자체가 끊겨버렸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그 상처를 좀 입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그 BTS가 해외 투어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대략 이제 예측컨대 한 250만 명 정도의 이제 투어 모객이 가능한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늘길이 다 끊겼기 때문에 그러면 BTS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반대로 해외 팬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국내의 어떤 음악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산업에 상당히 어떤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만 해도요, 좀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이유로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방한을 할 것이다. 상반기였거든요. 지금 그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진 않은데 연내 과연 이러한 시국송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네요.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이 4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주 정도 됐습니다만 일본 외무성과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올해 4월 일본 방문이 연기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예측컨대는 정확한 시점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현재 이제 그 도쿄 올림픽 이후에 한 9월이나 10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래 일정으로는 일본 방문 이후에 한국 방문을 하는 걸로 원래 일정이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일정도 자동적으로 뒤로 밀리는, 그럼 일본 방문 이후를 생각하면 올해 11월 아니면 최악의 경우 내년으로 지금 연기될 가능성이 이미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 중에서도 좀 11월 이후로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예. 그러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좀 앞두고 저희가 기대했던 엔터주라던가 게임주들에 대한 상승도 생각보다 스케줄이 좀 뒤로 늦춰질 것 같은데, 게임은 중국 판호 때문에도 항상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판호 이슈가 지금 3년째 한국의 게임이 하나도 좀 판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방한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게임 판호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 즉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문체부나 정부, 즉 외교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방한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이제 또 멀어지는 이런 좀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판호 이슈하고 좀 이제 약간 거리를 두고, 그게 이제 우리에 있어서 이제 대단히 조금 여전히 풀려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가 반대로 게임 업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으로 말하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만, 조금 게임 업계의 업황에는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나 게이머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임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의 전반적인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어떤 접속 자체는 지금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K 콘텐츠가 뭐 영화라던가 드라마, 엔터 모든 산업에서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체감하기 좀 좋은 게 방탄소년단 그리고 이 아이돌 산업인 것 같은데 빅히트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50위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장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상장 준비한 이후 무언가 엔터주들의 붐을 또 한번 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빅히트의 상장에서 가장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네. 기존에 빅히트는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BTS가 성공하기 전에는 정말 무명의 존재감이 없던 하나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이라든지 이제 JYP, YG 같은 거의 이제 새 회사의 거의 독과점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빅히트가 그런 어떤 음악에 있어서 독과점적 구조를 깼다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의 성공은 후발 어떤 주자들, 후발 음악 관련 기업들의 진입을 이제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히 이제 빅히트가 미국에서 그런 혁신적 기업에 뽑혔던 또 이제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하고 즉 가수와 고객을 엮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걸 이제 위버스라고 부릅니다만 그 플랫폼에 이미 520만 명의 가입자가 회원이 가입되고 그 플랫폼에 다른 가수들을 얻는 즉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개할 가능성을 이미 열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특이한 양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샵, 즉 온라인 샵을 만들어서 위버스 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플러스 온라인 어떤 쇼핑몰 이 두 가지를 실제 어떤 가수, 즉 BTS하고 연계해가지고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혁신적 기업으로 뽑혔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후발 진입하는 음악 기업들도 이러한 모델을 아마 벤치마킹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델이 잘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충분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침 이 코로나19가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컴백과 또 맞물려가지고 사실 BTS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정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죠.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국내 K 콘텐츠의 산업에도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을까요? 기존에 이제 K 콘텐츠 중에서 네. 영화나 이번에 이제 BTS로 대표되는 K-팝 음악 이건 대단히 큰 데미지를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코로나가 생각보다 팬데믹 선언이 즉 이제 대확산 선언이 WHO에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올해 1, 4분기를 넘어서 적어도 6월까지 2, 4분기 이후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코로나 영향이 지금 상황이 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음악들은 주로 이제 뭐 글로벌 투어를 다니면서 또는 해외 팬들이 국내에 진입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공연을 즐기는 이런 어떤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자체가 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올해 적어도 2, 4분기까지는 음악, 특히 음악이나 영화 같은, 특히 음악 같은 이런 어떤 컨텐츠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좀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K 컨텐츠를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단히 실적이 그렇죠.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건수가 60%가 증가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10%가 증가했다는 게 통계적으로 지금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K 컨텐츠라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게임과 반대로 음악 그리고 영화 이 두 개의 서로 명암이 좀 교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음악과 다르게 또 게임 부분에서는 요즘 집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더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멀리 볼게요. K 콘텐츠 산업 관련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좀 가장 클 것으로 예측하는 산업 무엇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현재 네. 추이를 본다면 과거에 K 콘텐츠를 이끌어왔던 게 게임이었습니다. 네. 게임은 현재 지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3N사라고 불리우는 NC, 넥슨, 넷마블이 산업을 끌고 갈 그런 어떤 혁신적인 동력이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역시 K 컨텐츠 중에서 현재 가장 우리가 성장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BTS로 대표되는 음악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BTS만의 문제가 이슈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보게 되면 현재 BTS는 어떤 효과를 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여자 골프에서 박세리하고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세리는 지금 뭐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여자 골프는 세계 최고의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세계 대회보다 한국 대회가 더 힘들다. 또 한국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가기가 훨씬 힘들다. 이런 어떤 이야기 사실입니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 여자 골퍼들은 그렇게까지 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기까지는 박세리를 보면서 자랐다. 이제 박세리가 미국의 LPGA에 진입하면서 활약을 했던 걸 보고 자랐다. 소위 말하는 세리 키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BTS 키즈라고 불리우는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밑에서부터 형성되어서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자체도 K-팝이나 BTS로 대표되는 음악이 가장 지금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도 글로벌 음악 시장을 한국이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BTS 키즈, 그러니까 K-팝 부분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위정현 교수와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